됐어요. 일단 여기 3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이 그 유보지역이라 있죠. 계획관리 지역이요. 이 계획관리 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50% 그 어떤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이 들어가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은 좀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D가 더 잘 나와 있어요. D 그림이. 자, 보시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이제 앞에 글씨 읽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돼요.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며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으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자연보존 권역이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든지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통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비도시지역에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여기 두 개는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 계획이 세워 있을 때, 여기는 계획이 세워있지 않았을 때 3만 킬로, 30만, 10만, 3만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서는요, 옆에 그림을, 옆에 1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아니요, 123페이지, 예. 주거개발진흥지구나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 이 지구에서 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어디 지역에 있었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냐면요, 계획관리하고 그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 여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만. 자, 지구단위 계획은 그 어디 지역인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요. 근데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하겠냐.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요. 거기 여러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하고 4번만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 2번하고 4번은 꼭 들어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그다음 용도 제한, 건폐 원용률, 높이, 이게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을 보시게 되면요, 공법에서의 수립 기준이 나오면 그건 거의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수립 기준이 나오면. 이제 뭐 주택 계획의 수립 기준, 그러면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수립 기준은 거의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거 아시고요. 시도지사, 뭐 자치단체장 이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결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도시화를 하는 것이죠. 개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기타 등등을 대부분 완화하는 지역이에요. 완화하는 지역. 그래서 2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가 완화 적용입니다. 완화 적용. 건축 제한도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건폐율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완화합니다. 다. 이것만 완화한다 제목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건폐율은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적률은 120%까지 완화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공개 공기를 완화를 하면요, 용적률을 높이 제한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 공개 공기라는 것은 건축법에 나와요. 건축법에 나오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공개 공기는요, 대지 면적의 10%를 공개 공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10%. 네, 대지 면적의 10%를 공개 공기 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공개 공기라는 것은 뭐냐?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공개 공기. 결국은 건물을 지을 때 공개 공기를 10%만 지으면 되는데, 그 10%를 넘어서 공개 공기를 만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공법에서는 이제 조금 자기가 좀 희생을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공개 공기를 완화를 한다든지, 국가한테 토지를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자기가 희생을 하면 항상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완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공개 공기를 하면은 완화를 시켜준다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완화를 해줍니다. 지구단위 계획법에서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를 시켜주는데, 이건 100% 완화를 시켜줍니다. 100% 주차장은. 예, 특히 어떨 때 그러냐, 한옥마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이럴 때는 100%까지 주차장 기준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완화를 시켜주는데 한도가 있어요. 7번. 이게 좀 중요합니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상은 초과해서 해줄 수는 없죠. 이 범위 내에서만. 건폐율 150%, 용적률 200%는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해서 완화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목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박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어디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 했어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세운다 했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다시 이제 127페이지 가시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게 방금 보시는 걸 빼고 나서 이걸 제외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획관리 지역에
개발진흥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울 수 있다겠죠. 근데 이거 외에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게 나왔죠. 127페이지 다만.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의 시료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합니까? 그럼 다음날? 다음날? 예. 도시군 관리계획은 네? 도시군 관리구역의 효력 발생은요.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거기서 하나 쓰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이것은 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요,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째 되는 날 다음 날 효력 발생이 됩니다. 아예 실효가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 날. 이것은 지형도면하고 상관없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로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된 다음 날까지 고시가 안 되면 그 다음 날 효력 발생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3년이다. 3년 내에 발표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설명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을 할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을 해요? 누가 입안을 합니까? 주민. 네? 주민이 입안을 하고요. 그래서 메모죠? 메모. 박스로 자치단체 자행한다고 했어요. 자치단체 자항만 합니까? 특별시장, 관현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원소. 그 다음에 장관하고 도지사. 헷갈리시죠? 자꾸 헷갈리시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좀 큰 데다가 적으시면. 자,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수립하고 누가 결정하고 막 이런 거 헷갈리시죠? 일단은 원칙이 뭐냐? 박스 자치단체 사항 플러스 장관 도지사가 일단 한다고 생각하시죠. 광역 도시계획이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단 이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만 박스만 합니다. 박스만. 장관 도지사가 안 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만 장관 도지사가 계획을 안 하고 수립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네모 플러스 장관 도지사. 이게 일단은 도시개발 사업, 여기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배우거든요.
예, 거기도 장관 도지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박스 플러스 장관 도지사가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도시군 기본 계획만 어쩐다고요? 박스를 한다고. 그러면 장관하고 도지사가 나설 때는 어찌입니까? 항상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군이 걸치면 장관하고 도지사가 조정을 합니다. 나서서. 됐죠?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수립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박스하고 장관하고 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그랬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자 합니다. 결정.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여기 자치단체 장이 수립을 하면 누가 결정한다 했죠? 도지사? 다? 이 박스 안에 레벨이 틀린 자치단체가 있죠. 누구입니까? 네? 자치시장? 시군은 시장 부서는 다음 단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까지는 레벨이 같은데 시장 부서는 그 다음 레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해요. 자기가 스스로. 시장 부서는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이 사람이 입안을 세우고 도지사한테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장관은 장관이 지켜보고 도지사는 도지사가 지켜보고. 시장 분수만 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한할 수 있다 했죠. 누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했죠. 주민이죠. 주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주민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포괄적인데 전부 다 할 수 있나요? 뭐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했어요. 주민. 다른 것은 다 못하는데 우리 지역이 너무 낙후됐습니다. 좀 개발 좀 해주십시오. 이 취지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제안. 우리 지역은 도로가 하나뿐이어가지고 버스 하나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버스 좀 많이 늘리십시오. 불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지역을 개발시켜 주십시오라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떤 내용이 되냐? 기반 시설 설치 좀 해주십시오. 기반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소규모 지역에 속성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 했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기구. 개발진흥기구를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지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뭔 말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럼 뭔 말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지역이 개발 좀 해주시오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개발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입니다. 다만 거기 있죠? 거기 책으로 들어가서 다만 주민이 위반을 했다는 말이에요. 위반 제한을 했어요. 무엇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그랬을 때는 5년까지 길어야 합니다. 5년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인데 주민이 위반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5년까지 효력이 5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고시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3년, 5년 이렇게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로 와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일단 개발 행위는 그 공적 개발이 아니고 사적 개발입니다. 사적 개발, 즉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사적 개발입니다. 이것이 주요 개념이에요. 자, 허가 대상은 건축이나 공유하고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이게 조금 잘 나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경우,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농지법에서 공부를 하면 잘했는데, 이 농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전답을 농지라고 하죠. 전답. 근데 전답만 농지가 아니라 그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양수시설을 설치하죠. 물을 품어다가. 그럼 거기는 양수기가 있지 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배수도 마찬가지. 물을 빼는 그 수로, 그것도 농지로 봅니다. 수로가 있는 땅, 그 다음에 양수기가 있는 땅, 양수시설, 배수시설. 그럼 이것은 실질은 논이 아니잖아요. 논 답이 아니죠. 그래도 이것도 농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을 만약에 경작을 위해서 바꿨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중에서 가, 나, 다는요, 이것은 허가를 맡아야 돼요. 가, 나, 다는 경작을 위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인접 토지에 영향을 미치면,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면 이 경우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활용 벌재나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원인. 이게 무기성 원인은 오염된 진흙을 말하죠. 이런 것은 어찌입니까? 오염되기가 오염된 자원이죠. 오염된 자원을 사용할 때는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수반원이죠. 경작을 위한 거지만 지목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논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어쨌거나 그 경작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지목 변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답 간의 지목 변경은 신고사항,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지목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단 전답은 괜찮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경우 형질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농민들을 좀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토속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고 써졌죠. 여러분, 이제 지적 등기도 이제 배우실 거예요. 네. 거기 지적을 배우시면 분할을 배우실 겁니다. 분할. 근데 분할은 원래 건축물이 있는 곳은 분할을 못해요. 원래. 그럴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있는 분할하면은 건물을 쪼개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적층, 물건을 쌓아놓으니.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어찌입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공사 사업하는데, 그래서 물건을 적치는 의도 한 달 이상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요, 거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신고만 하면 돼요. 경미한 사항. 공법상에서 이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부지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그렇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항상 축소, 단축 이게 들어가야지 경미한 상황이에요. 확대 이것은 아닙니다. 그 5%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범위, 아무리 조그마한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도 범위를 옮기는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에요. 경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말이 들어가면은 그 중요한 상황이 변경이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했을 때는 이건 자, 여러분 다 이제 앞에 앞부분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시가와 조정구역 생각나십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고요.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도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도 이건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입니다. 이게 여기 시가 조정구역에서만 그래요. 다른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사업 다 경미한 것은 신고사항인데 시가 조정구역에서만 항상 허가를 신고사항이라고 적었죠. 엑시면 이게 제일 잘 낚이겠죠? 시험 보면은. 그 다음에 3번 항상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십시오.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법의 적용.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시가 조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요, 각각 개발법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의제됩니까? 각각 개별법이 의제됩니까? 아니면 다시 다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의제가 올 것 같다. 네? 의제될 것 같다. 의제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를 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럼 거기 내에서 건축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건축법 허가 맡아야 돼요. 길낼 때 또 허가 맡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하겠습니까? 못 오죠. 그리고 공적 주체가 하기 때문에 항상 의제가 됩니다. 공적 주체가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공적 주체가 하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는 다 의제돼요. 그래야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언제 다 하겠습니까? 못 오죠. 이해됐죠? 근데 개발행위는 어쩐다 했어요? 사적 개발이겠죠? 사적 개발이니까 여기는 어째야 돼? 각각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했을 때는 다 각각의 개별법을 적용이 된다. 의제가 안 된다. 이해되셨죠? 이 사람 개인이 했을 때는 현길 변경할 때는 현길 변경하고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맡아야 되고 각각 산에다가 도로 하려면 또 산지법 적용해야 되고 그런 말입니다. 개발 행위에 대한 개별법 적용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제목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가가 불필요한 개발 행위. 자,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경미한 거. 경미한 경우는 허가가 불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일단 밑줄만 끄세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까지만 밑줄 끄세요. 여러분 집 하나 지으려면 허가를 맡아야죠. 신고를 해야 돼요. 건축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근데
규모가 좀 적어요. 면적이 좀 적어. 그럴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이게 건축 신고 이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적은 것이죠. 이 말 자체가. 이제 건축 신고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말 자체가 경미한 거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작아야 돼요? 다 틀려요. 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 행위하고 관리지역은 어찌입니까? 조금 그 공간이 넓겠죠.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변두리니까. 거기는 좀 넓어요. 한 200m까지. 근데 도시지역 내에는 80제곱미터 바닥 면적입니다. 아, 쓰지 마세요. 건축부에 나옵니다. 따로 나와요. 또 건축부에 나와요. 자, 공작물 설치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거기 니은번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니은번. 그 비닐하우스,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설치는 신고사항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그 육상 의류 양식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의류 양식을 지을 때는 허가. 일단 다 외우려고 안 됩니다. 하나씩 그 외워야 되시지. 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또 외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에서요. 형질 변경은 포장은 안 됩니다. 포장은 허가를 맡아야 돼요. 포장 뒤에다 그랬죠? 포장.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절토나 성토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은 이것도 규모가 적은 건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돌 때 그때 하시게요. 넘기시고 중요한 것만 밑줄 끄시고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 면적이 있는데 거기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죠. 이것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입니다. 13,500 이렇게 나눠져요. 13,500. 그러니까 거기 보존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성격이 비슷하죠. 보존녹지하고 그건 5,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주거 상업 녹지지역, 생산 녹지는 10,000. 관리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는 30,000. 이거 지금 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면적이 제한이 있구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제 이 이상의 조건일 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139페이지 거기 그림을 보시면요. 밑에 둘 이상의 걸치는 경우 있죠? 찾았어요? 옆에 그림. 거기 보면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보자라고 써있죠. 그게 걸쳐서 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은 30,000이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 30,000.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입니다. 그러면 거기 농림지역이 있을 때는 30,000까지 그냥 허가를 해줘요. 둘 이상에 걸쳤어도 30,000까지는 해줘.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도 5,000까지는 그냥 해줍니다. 각각. 근데 이것이 합쳐서 플러스를 했을 경우에 제일 큰 면적이 허가 기준 면적이 30,000 농림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5,000이고 제일 큰 면적을 초과를 하면 안 돼요. 플러스 했을 때. 그러니까 농림지역 플러스 자연환경 보존지역 플러스 해서 얼마를 넘어서면 안 돼요? 30,000을 넘어서면 안 돼요. 각각 해줄 수는 있어요. 각각 30,000까지. 여기는 5,000까지 해줄 수 있는데 30,000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은 시가화 용도가 있고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유보 용도다. 무엇을 유보한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유보를 해요? 그렇죠. 개발, 도시화를 유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화. 예.
계획관리, 생산관리,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게 유보지역이에요. 이게 녹지지역이라 해서 다 저기 뭐 개발을 못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보존녹지까지도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겠죠. 아까 유보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이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지금 여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최근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나왔기 때문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여기 공부하실 때는요, 거기다 하나 쓰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를 쓰세요, 거기다. 여기 공부할 때는 90페이지랑 같이 공부를 하세요. 90페이지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와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성장관리방안하고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이제 박스가 하죠. 박스. 그 옆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나 쓰실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더 자세하게는 90페이지 보시면 되겠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쓰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 결국은 어찌입니까? 이 두 말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입지규제. 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땅을 입지라고죠? 어떤 상가라든지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땅을 입지라고요. 그 땅에 대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단 말이에요. 이거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개발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개발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성장 관리 방안이잖아요. 성장 관리. 그래서 그 성장 관리 방안에 수립권자는 박스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권자는 장관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장관. 그 다음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그 키워드를 잘 생각하시라겠어요. 키워드.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 방지란 말이 들어가면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난개발 방지.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뭐 개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거 다 보지 마시고 난개발 방지만 들어가면 이건 성장관리 방안이다. 입줄 끄시고.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은 네 번째 줄 오른쪽, 아니 세 번째 줄 오른쪽, 유보용도 지역이에요. 유보용도 지역. 유보용도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 했어요? 계획관리. 네. 계획관리, 자연녹지 지역, 생산관리. 네. 그게 유보용도 지역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줄 오른쪽, 2번에서 유보용도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미연, 디귿은 다 그런, 다 좋은 말들이에요. 이건 일단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포함될 내용은요,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만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땠어요? 이거 두 개 들어갔죠? 네.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 다음 수립 절차 중요합니다. 지방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성장관리 방안 세 번째 줄.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이 꼭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근데 자, 오른쪽 박스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10% 이내에서 변경할 때, 그 다음에 10% 미만을 변경할 때. 근데 그 밑에 나와 있죠.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범위, 경계를 벗어나면 그 경미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하겠어요. 범위나 경계를 넘었으면.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일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맡으려면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계획도까지 들어있는데 거기 2번을 보시게 되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냐? 여기 밀도를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 밀도는 건축에서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밀도를 관리한다. 밀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을 말하는 거예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자, 어찌입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무엇이 더 늘어나야 돼요? 기반 시설도 늘어나겠죠? 기반 시설도. 근데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좁아가지고 기반 시설 설치를 하기가 곤란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렇기 때문에 건폐 용적률 조정이요. 사람들이 못 오게. 여기는 어쩐다고? 기반 시설 설치를 못해요. 건폐 용적률과 관련됩니다. 이해되셨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2번 A를 보십시다. A를.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어찌입니까? 당연한 말이죠.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설치를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원래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못하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단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 의견을 듣습니다. 개발을 영화했을 때, 야, 어디에서 건축을 한다는데 건축물을 지은다고 하는데 사업하는데 지장 없냐? 이렇게 시행자한테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관련된 거면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을 청취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제목. 그 다음에 그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화천은 국토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거의 밑줄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관련 인허가에 대한 협의 의제. 이것은 지금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 사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을 했을 때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그 관련 단체를 정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하게 되면 1번요. 제목만 보세요. 관련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하게 되면 2번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개발 행위에도 1번 보고 2번 제목만 보시면 다 연결됩니다. 자, 거기 주의를 보십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따로 받죠. 적용을. 개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죠. 4번 심의를 받고. 자, 근데 옆으로 가서 제목만 보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받아야 되구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면. 근데 옆에를 가시게 되면은 그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데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이미 다른 데서 심의를 거친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시게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어찌입니까?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심의를 거치면 이거 어찌입니까? 심의가 중복되죠? 네, 중복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 이것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할 때 이미 여기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지구단위. 그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옆에 하나 쓰실래요? 지구단위 계획은요,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를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어쩐다 했어요. 규모가 좀 적은 데를 속성으로 한다 했죠. 속성으로 개발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심의를 받는다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받는다 했어요. 지구단위. 왜? 빨리 하려니까. 앞에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 봐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보시게 되면요. 답안은 조례로